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밤 서울에 하루 만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낮에도 습도 높은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주 중후반에는 일본으로 향하는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더위가 주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여름 온열 질환자가 3,100명을 넘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폐사한 가축과 양식장 어류는 105만 7천여 마리에 달합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등 디지털 분야의 인재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연구 지원금과 인프라 확충에 대한 요구가 나온 가운데 유 장관은 AI 세계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로봇 박람회에서 중국판 일론 머스크로 불리는 스타트업 대표가 테슬라 휴머노이드에 맞설 로봇 라인을 공개했습니다. 또 다른 중국 로봇 기업도 저렴한 고사양 휴머노이드를 공개하는 등 중국 내 휴머노이드 경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34일 만에 열대야가 끝났던 서울에 하루 만에 또다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낮 동안에도 서울 기온은 31도까지 오르겠고 대전과 광주, 대구는 모두 33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경기 동부와 강원, 충남, 이남 곳곳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 중후반에는 일본으로 향하는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더위가 주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꺾일 줄 모르는 더위의 기세에 바닷가 양식장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물이 차기로 유명한 동해까지 수온이 높아져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양식 어류가 하루에도 무더기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강도다리를 키우는 육상 양식장. 수조에서 뜰채를 휘저으며 죽은 물고기를 건집니다. 최근 양식장에 공급되는 바닷물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견디지 못하고 집단 폐사한 겁니다. 강도다리 양식 적정 수온은 16에서 18도, 26도를 넘으면 폐사가 시작됩니다. 횟감으로 팔아야 할 물고기 2만 마리 정도를 키우던 수조입니다. 하지만 고수온 영향으로 모두 폐사하면서 이렇게 텅 비었습니다. 하루 사이 죽어나간 치어는 1만 마리 정도, 1년을 더 키워 팔았으면 적어도 3천만 원은 벌 수 있는 양입니다. 성어는 물론이고 치어까지 죽어나간 탓에 양식어민들은 폐업을 고민할 지경입니다. 고수온이 유지된다고 봤을 때는 10만 미 이상의 폐사 피해가 날 것 같고 전체 사용 미수 대비 3분의 1까지도 폐사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힘든 상황입니다. 액화산소를 주입하고 펌프도 쉼없이 돌리지만 폐사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오히려 전기요금 부담에 미치는 장사를 해야 할 판. 불황의 수산물 소비마저 줄어 그야말로 고사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지자체는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지원에 나섰습니다. 액화산소를 공급하는 거라든지 또 순환펌프나 히트펌프를 지속적으로 양식어가에 공급을 하고 얼음 등과 같은 재래식 방법 등도 여러 가지 대책을 양식어가와 함께 간신히 버티고는 있지만 식을 줄 모르는 폭염 기세에 고수온 현상이 9월 말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양식어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폭염과 기습폭우 같은 이상기후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까요? 한국은행 조사 결과 농산물과 식료품 가격 상승을 이끌며 소비자 물가를 10% 정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중반부터 이런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상기후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류환웅 기자입니다. 올해 초 적도 부근에서 수온이 올라가는 엘니뇨 현상 때문에 카카오 생산량이 급감해 카카오를 가공한 코코아 선물 가격은 사상 최초로 톤당 $10,000를 넘겼고 초콜릿과 제과류 가격 인상을 촉발했습니다. 최대 오렌지 산지인 미 플로리다주에선 기후변화와 병충해 확산으로 수확량이 줄면서 냉동 농축 오렌지 주스 선물 가격이 파운드당 $4.92를 넘겨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과 재배가 줄면서 지난해 금사과 파동이 있었고 올해 여름 들어 폭염이 계속되며 해발 1200m 고원에서 자라는 고랭지 배추 작황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유난히 최고 기온 급값이 경신되면서 너무 폭염 일수가 길어지다 보니까 배추 자체가 성장이 둔화되고 지난해와 올해 전 세계와 국내 평균 기온은 과거보다 매우 높아졌고 이런 이상기후 현상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5년간 이동 평균값으로 산출한 전국의 이상 고온과 해수면 높이 추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우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이에 따라 이상 저온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이상기후 충격의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2020년 이후에 이상기후가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2023년 이후 이상기후 충격이 식료품, 과실, 채소 등에 영향을 미쳐 CPI 인플레이션에서 약 10%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은 측은 국제유가 등 물가에 미치는 다른 공급 요인들을 감안할 때 10%의 기여도는 매우 큰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수입 대체 효과가 커져 이상기후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소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기후가 다른 지역보다 심했던 강원과 제주의 경우 산업 생산 감소와 물가 상승 등 경제에 미친 여파 역시 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여름 온열 질환자가 3,100명을 넘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를 보면 지난 24일까지 누적 온열 질환자는 3,133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만 가축과 양식장 어류는 23일 105만 7천여 마리가 폐사된 것으로 집계된 이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부터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폭염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해 폭염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각급 학교가 상당수 2학기 개학에 들어가면서 최근 확산세를 보이는 코로나19가 더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은 특별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주까지 지속적으로 늘어왔습니다. 문제는 지난주부터 전국 초중고교가 잇따라 개학을 맞았다는 겁니다. 학생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실제 강원 지역의 한 고등학교는 개학 이후 전교생의 30%가 코로나19에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증상이 있는 경우에 등교시키지 말고 학교에 나오지 못한 기간은 출석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미 지침이 나간 상태고. 이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열고 방역 계획을 점검한 데 이어 서울시 교육청은 앞으로 2주 동안 개학 대비 특별 방역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같은 개인위생을 강조하고 학교 안 감염자 관리 등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가뜩이나 전공의가 없어 병원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는 것도 걱정을 키우는 부분입니다. 보건당국은 응급실을 찾는 경증 환자가 많다고 보고 지역 병의원에 발열 클리닉을 열고 환자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야간과 주말에 코로나19 경증 발열 환자의 응급실 내원을 줄이고 코로나19 환자가 적기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과 동네 병원 등에 발열 클리닉을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을 찾는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지금보다 급격히 늘어날 경우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질병청은 앞서 확진자 숫자가 이번 주 정점을 찍을 것으로 내다본 가운데 실제 확산세 추이가 어떻게 변할지 관심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8차 해양 방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은 도쿄전력이 지난 7일 8차 방류를 개시해 어제까지 약 7,900톤을 원전 앞바다에 흘려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8차례에 걸쳐 7,800톤 안팎씩 총 6만 2,600톤가량이 방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9차 방류는 이달부터 다음 달에 걸쳐 이뤄질 예정입니다. 도쿄전력은 이번 8차 방류 기간 원전 주변 해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농도에 이상이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핵연료 잔해 반출 작업이 애초 계획과 달리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오염수를 보관했던 탱크의 해체 작업이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미우리 신문 등은 작년 8월부터 시작된 오염수 방류로 비워진 저장 탱크 21개의 해체 작업이 내년에 시작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저장 탱크 21개를 상대로 이달부터 배관, 철거 등 준비 작업에 들어가 내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해체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바다에 방류한 오염수는 6만여 톤으로 탱크 60개분에 해당하지만 핵연료 잔해의 영향으로 오염수가 계속 발생해 다른 탱크들의 해체 작업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등 디지털 분야의 중요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디지털 인재들과 함께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임늘솔 기자입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디지털 인재와 만났습니다.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융합보안 등 디지털 분야 인재 100여 명이 참석했는데 이들은 유 장관에게 대학원 이후의 진로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 연구자로서 필요한 마음가짐을 묻기도 했습니다. 유 장관은 며칠 전까지 자신도 교수였다면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에 대한 솔직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인재와의 만남 이후 유 장관은 디지털 혁신인재 협의회 발대식에 참석하고 AI와 반도체 관련 대학, 대학원 총장과의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현장 참석자들은 디지털 분야의 변화가 빠른 만큼 학생과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의 꾸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연구를 해보고 싶은 분야를 마음껏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연구 지원금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AI 컴퓨팅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그런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 장관은 우리나라 AI 경쟁력이 세계 6위 수준으로 격차는 있지만 절대 늦지 않았다면서 AI 세계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대학이 역량을 모을 생각이며 디지털 인재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수 인재들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진 연구자로서 글로벌 기업의 차세대 리더로서 혁신과 창의를 선도하는 창업가로서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유 장관은 또 디지털 혁신 인재로 꿈을 키워갈 수 있게 과기정통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뇌세포의 일종인 별세포의 자가 포식작용을 규명해 새로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키스트 뇌질환 극복연구단, 기초과학연구원, 보스턴 의대 공동연구팀은 별세포가 스스로 세포를 잡아먹는 자가 포식작용을 통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 속 독성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고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회복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이 별세포에만 선택적으로 발현하는 자가포식 유전자를 알츠하이머 치매 실험쥐에 이식하자 손상된 신경세포가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한 벤처기업이 휴머노이드 로봇 5종을 선보이며 테슬라의 옵티머스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미국 로봇 산업과 양강 구도 속에 중국 내부의 생존 경쟁도 치열하다고 합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한 스타트업이 개최한 로봇 5종 출시 행사. 요즘 유행인 창업자의 직접 브리핑 대신 그의 피조물인 휴머노이드 로봇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단순 공장 노동부터 실험실의 정교한 손놀림까지 집안일을 돕거나 인간과 감정 교류도 배워갑니다. 미국 테슬라의 옵티머스에 도전장을 낸 이 업체의 청년 창업자는 중국판 머스크로 통합니다. 这一年我们不仅在本体的技术上取得了一定的这个突破，而且也在这个具身智能的应用上还有布局上走在了行业的前列. 이튿날 중국 로봇업계 선두로 꼽히는 경쟁사는
양산 단계 모델의 최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수차례 점프를 뛰고도 균형을 잃지 않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작을 보여주며 우위를 과시한 겁니다. 한 대 가격은 불과 1,850만 원 선. 1억 원을 호가하는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보다 80% 안팎 저렴합니다. 准备，瞄准，射，8环。 베이징에서 열린 2024 로봇 박람회엔 이런 휴머노이드 27종이 집결해 기술력을 뽐냈습니다. 전체 참가 업체는 169곳, 출품한 각종 로봇은 600종이 넘습니다. 미국과 로봇 패권을 말하기 전에 중국 내부에서부터 춘추 전국시대와 같은 무한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장에 로봇을 투입했습니다. 네 발로 움직이는 로봇개인데 병력 손실을 줄이고 위험한 업무를 대신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전쟁에 뛰어든 로봇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군용 위장 담요를 덮어쓰고 우크라이나 군인 옆에 매복하고 있던 로봇개가 정찰 임무에 나섭니다. 최대 5시간 동안 시속 10km 속도로 일반 무인 항공기가 접근하기 힘든 곳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고화질 영상 카메라가 탑재돼 러시아군 참호나 울창한 숲을 감시합니다. 여러 상 센서를 사용해 지뢰 같은 폭발 장치도 탐지할 수 있습니다. 탄약이나 의약품을 운반하는 수송병 역할도 가능합니다. 2년 넘게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배드원이라는 이름의 로봇개를 최전선에 투입했습니다. 중국 로봇 전문 기업이 만든 모델을 바탕으로 영국에서 공급했습니다. 러시아군에 포획되면 운영자가 비상 스위치를 통해 모든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로봇개를 많이 투입하면 만성적인 병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We doesn't have a lot of people who can fighting on a battlefield, and we understand that we have a limit. So, if we have a limit, we must create something new. 전 세계는 앞다퉈 무인 무기 개발에 나서 AI가 조종하는 전투기와 잠수함, 탱크를 선보였습니다. 로봇개도 소총이나 화염 방사기를 탑재해 공격용 무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와 로봇 군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살상 무기로 활용되는 데 대한 경계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How to prevent ceding life and death decisions to machines. How to deal with algorithms prone to mistakes and bias. 머지않아 도래할 무인 전쟁 시대를 앞두고 기술과 로봇이 인간을 살상하는 데 대한 억제 수단을 만들어야 하는 숙제가 새롭게 던져졌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머물고 있는 우주비행사 2명을 스페이스X 우주선으로 내년 2월에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나사는 우주비행사 2명이 ISS에 더 머문 뒤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건 우주선을 타고 내년 2월 귀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부치 윌모어, 수니 윌리엄스 등 2명은 지난 6월 5일 미 보잉사의 우주선 스타라이너의 첫 유인 시험 비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기체 결함이 발견되면서 두 우주 비행사는 2달 넘게 지구로 귀환하지 못하고 우주 정거장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나사는 이들이 문제가 있는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돌아오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으로 귀환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 참사 이후 오래된 숙박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법안이 발의되는 등 의무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공동주택에서 난 화재에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한 경우가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게 피해를 키운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객실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그때는 스프링클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부터 6층 이상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이번에 불이 난 호텔처럼 그 전에 영업을 시작한 곳들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같은 이유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건물에서 화재로 인한 비슷한 피해가 반복될 때마다 확대 움직임은 있었지만 실제 의무화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화재 사건들의 경우에 마찬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제 그런 논의가 들어가다 보니 현재까지도 관련해서 법적인 제도나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그런 아쉬움이 큰. 이번에도 여권을 중심으로 스프링클러 소급 적용 확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노후 숙박시설에도 2027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숙박업계도 이번 참사를 통해 스프링클러의 중요성을 절감한다면서도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충분한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스프링클러를 의무화한다는 그런 거를 해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정부 지원이 좀 필요하지. 이게 지금 그냥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많이 피폐해져가지고. 설치만큼이나 불이 났을 때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한 경우는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성능과 유지관리 기준 등을 보다 정교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필요로 하는 만큼의 성능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을 만큼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유지관리도 그렇거든요. 정책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지 단순히 그냥 없어서 위험하니까 달아라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접근으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숙박업계는 다음 주 정부와 국회에 노후 건물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올해 의대 신입생의 절반 이상은 이른바 N수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의대에서 이런 현상이 더 도드라졌는데 의대 증원과 맞물려 N수생이 쏟아져 나오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올해 충북대 의대 신입생 10명 가운데 8명은 N수생이었습니다. 이 학교만 그런 건 아닙니다. 지방의대 대부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입학한 신입생은 절반도 안 됩니다. 반면 수도권 대학, 그리고 이른바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대학들은 현역의 비율이 현격히 높습니다. 수도권 의대에 지원했다가 내신 경쟁에서 밀린 N수생들이 지방의대에 대거 진학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방의대는 정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논술 전형 등이 적어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의대 정원이 1,500명 더 늘어난 이번 입시에선 이런 추세에 변화가 있을까? 오히려 더욱 심화할 공산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직장인까지 뛰어들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의대만을 노리는 수험생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역 인재 선발을 위한 전형이 확대됐지만 이 또한 녹록지 않습니다. 해마다 지역 인재 전형에 지원한 고3 학생들이 수능 최저 등급 미달로 정원을 못 채우는 일이 속출해 왔는데 올해는 해당 지역 N수생들이 그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정시에서는 N수생들의 강세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지방권에서는 수시 인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시에서 뽑지 못하는 정시로 넘어가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N수생들이 강세가 예상이 되고 N수생이 늘어날수록 불수능이 된다는 점도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지방대 의대생들까지 일찌감치 수도권 의대를 노리며 입시 전쟁에 뛰어들어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더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로봇계가 투입되고 중국에서는 집안일까지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 사회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기술의 발전에 비해 새로운 규범에 대한 고민은 늦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술이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윤리가 뒤늦게 끌려가지 않도록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